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은요, 저거모터스에서 보기 드물었던 SUV를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대부분 대표님께서는 수입 SUV를 좋아하다 보니까 국산 SUV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베라크루즈의 그 후속작 맥스크루즈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더 뉴 맥스크루즈 2.2 4WD 파이니스트 에디션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파이니스트 에디션, 가장 거의 풀옵션 트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마 오늘은 실내를 보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외관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마 위쪽에 있는 루프 캐리어일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사이즈가 나오죠. 전차주분께서는 이제 여행, 레저를 목적으로 위쪽에 루프 캐리어까지 장착을 해주셨는데요. 해당 상품까지 탈거 없이 그대로 드릴 예정입니다. 중고차는 아무래도 사용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감 먼저 볼 텐데 앞쪽 전면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통은 제가 전면부를 하면 항상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클로즈업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2016년 9월 등록에 42,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6년 동안 4만 km 때면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탔다는 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레저용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많나려나? 외관이 안 깨끗하려는 걱정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아마 바로 느껴질 것 같은데, 왜냐면 보닛이나 앞에 있는 라이트 그리고 전면에 있는 유리를 보시더라도요, 데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책자들이 눈에 띌 것 같은데 뒤쪽에 고이고이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애기들 책 어떻게 봐요? 찢어지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되게 깨끗해요. 외관도 깨끗하고 뒤쪽도 보시면 책 자체가 굉장히 다 깨끗하더라고요. 아마 조금 부모님들이 다 깨끗하게 조금 관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휠하고 타이어도 같이 함께 볼 텐데,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트레이드가 한 70% 정도 남아 있는데 19년 46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은 가장자리 다 깨끗한데 여기 끝에만 살짝 데미지가 있어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휠이 굉장히 크시죠? 19인치 휠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몰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이 도색에 대해서 돌팀 흔적이 안 생긴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의 올 양호. 완전 무사고라 하면 교체된 이력, 판금된 이력도 전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올 양호 같은 경우에는 미세 누유, 미세 누수조차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운전석 쪽으로 먼저 보실 텐데, 일단은 실내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브라운 가죽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니스트 트림이다 보니까 보이시겠지만 옆쪽에 있는 도어 트림 쪽까지도 모두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시트까지도 통일된 컬러로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살짝 비비듯이 타다 보니까 이 허벅지 측면에 가장 주름이 잘 생기는 부분인데, 요 정도. 이 안쪽도 그렇고 겉에 쪽도 그렇고 그렇게 데미지는 많지 않고요. 지금 요 정도의 가죽 주름만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김에 핸들 옵션들 한번 같이 함께 보시면 핸들 왼쪽 같은 데 보면 옵션들이 꽤나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현대 옵션으로 놓고 본다면은 스마트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안전 옵션들을 넣어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각지대 경보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맥스크루즈 중에서도 거의 풀옵션 파이니스트 트림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 옵션 보는 재미는 꽤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차량이 애초에 베라크루즈가 고급 대형 SUV 세단이었다 보니까 그 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산타페보다 조금 더 커진 거 아니야? 라고만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실내에서 보시면 이런 디테일들이 있구나 라고 아마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맥스크루즈의 후면부인데요. 앞면부만 놓고 보면 산타페랑 정말 차이가 안 나지만 뒤를 보면 이렇게 라이트에서 아마 그 차이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렁크 쪽 같이 함께 열어볼 텐데, 앞 하단 쪽에 있는 범퍼 그리고 위쪽에 있는 트렁크, 메인 유리 쪽 컨디션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은 1인 신주였었는데요. 짧은 주행거리와 아까 책에서도 보셨다시피 얼마나 차주분께서 꼼꼼한 성격이었는지는 아마 다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맞춰 놓으셨습니다. 밑에 매트를 별도로 깔아 놓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 중에 하나면은 짐을 넣었을 때 바닥에 매트에 손상이 없다, 그리고 깔끔해 보인다, 모래 같은 것도 털기 쉽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안전벨트 보이시죠? 해당 차량은 7인승 모델인데요. 보통 7인승 차량들의 단점이 뭐예요? 좁아요.
그쵸? 보통 3열이 좁고 에어컨이 3열까지 잘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온다면 보통 팰리세이드나 그 이상의 크기가 돼야지만 약간 좀 더 뒤쪽이 시원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뒤쪽에서도 따로 에어컨을 조절하실 수 있게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USB 타입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럼 궁금할 거예요. 얘네는 그럼 짐을 어디다 실을까 하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짐을 적재를 하신다면 꽤나 많은 넉넉한 공간을 적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고 근데 제 러기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러기지는 아래쪽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SUV들은 러기지 보관 박스가 차에 따로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게 어디다 놓고 다니다가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 그 채로 그냥 차를 팔아서 러기지가 없는 채로 중고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친구는 러기지 박스가 따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딱 보시겠지만 이쪽에 보호실도 안 뜨셨고 그냥 아예 자체를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 그물망, 짐 정리하는 그물망, 그리고 소화기, 삼각대, 그다음에 새 것으로 보이는 먼지 털개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7인승이어서 아이들을 많이 태울 수 있다. 넓게 탈 수 있다. 옵션이 많다. 그리고 220V 시가제까지 뒤쪽에 3열에도 따로 나와 있다 보니까 레저 할 때, 차박할 때, 캠핑 다닐 때 정말 딱인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차를 사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뒤쪽에도 보시면 이쪽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JBL 스피커가 뒤쪽 트렁크 공간에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웅장한 사운드까지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산타페 다음 맥스 크루즈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게 반증이 바로 여기예요. 뒤에가 엄청 넓죠. 보통은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까지가 보통 떨어집니다. 엉덩이가 여기서 끝나는데 이 친구는 뒤에 한 뼘 이상이 훨씬 더 많은 넉넉한 차량이다 보니까 똑같은 산타페를 놓고 보더라도 외관뿐만 아니라 적재 공간 그리고 3열에서의 거주성도 훨씬 더 쾌적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외관도 보시면 큰 흠집이 없다 보니까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유일하게 흠집을 찾아보자면 이 하단 쪽에 크롬 몰딩 쪽에 아래 미세한 스크래치만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폴딩을 하면서 이 차량의 대략적인 경사도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2열 문을 열어서 조금 더 확실한 경사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조수석 쪽 시트를 폴딩해 놓은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각도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트가 폴딩이 되면서 시트가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서 조금 더 완만한 각도를 만들어 주는데요. 물론 완벽하게 평탄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익스플로러처럼요. 하지만 그래도 꽤나 완만한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캠핑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차박을 하거나 간단하게 차크닉, 피크닉이라고 하죠. 차크닉을 간단하게 떠나시기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폴딩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각도가 아마 평범한 시트 각도 포지션일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폴딩이 되다 보니까 뒤쪽으로도 당연히 제쳐지는데요. 굉장히 많은 각도로 뒤로 넘어갑니다. 최대 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각도랑 놓고 차이를 보신다면 각도가 굉장히 많이 뉘어지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보이겠지만 센터에 뭔가가 없어요. 우리 감독님이 찾아오셨는데 얘는 왜 터널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보통 저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2.2 4WD 다른 모델이다 보니까 가운데 흔히들 아시는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있는 저 터널 자리가 조금 더 높게 솟아나와 있다 보니까 가운데는 거의 못 앉는다라는 함정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거의 평평합니다. 그렇게 되면 짐을 실을 때에도 바닥에도 충분히 많은 짐을 실으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누가 앉더라도 훨씬 더 편하게 앉을 수도 있겠죠. 이 측면 쪽에 보시면 아마 이 차량의 5편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JBL 스피커, 그리고 두 번째 가죽 마감 도어 트림, 그리고 세 번째 열선 시트,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위쪽에 있는 선쉐이드입니다. SUV 치고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는데 이 친구는 측면 선쉐이드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좋은 점은 보통 카시트도 뒤에 놓고 엄마도 뒤에 탑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유수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낮잠을 잔다거나 했을 때 햇빛도 가려지고 밖에서부터 이제 이 시선 또 차단할 수 있는 프라이빗하게도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맥스 크루즈 1열에 왔는데요. 확실히 느끼는 게 좌우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익스플로러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 정도로 옆에 갈 땐 좌우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 이 센터 좌측 폭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좌우로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타시더라도 조금 편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작은 차에 타게 되면 시트도 작고 옆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경차 같은 거 탈 경우에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지금 이 차량은요, 파이니스트 트림이다 보니까 바로 우드 트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가운데라던가 이렇게 측면 쪽, 앞쪽 전면부 쪽을 보시면 보통 SUV엔 잘 들어가지 않았던 우드 트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드와 가죽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한 거죠. 메인 키는 이렇게 가죽을 씌워놓고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브 키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 키는 총 2개, 1인 신조답게 키도 이렇게 2개 다 모두 다 챙겨주셨고요. 이 차량은 키가 1개가 더 있는데요. 바로 위쪽에 있는 루프 캐리어 키입니다. 키가 무려 4개예요. 웬만하면은 하나 잃어버려도 하나 있고 하나 잃어버려도 하나 있고 하나 잃어버려도 하나가 더 있다 보니까 하나를 잃어버린다고 하시더라도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동 먼저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이제 운전석을 볼 때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에 사각지대 경보장치, 사선 유지장치, 차선이동 경보장치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핸들에서는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오른쪽 버튼을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을 하시기에 훨씬 더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이가 꽤 큽니다. 앞면에 있는 차와의 거리까지 계산하는 거랑은 발의 피로도가 훨씬 더 큽니다. 보통은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웬만하면 거의 없거든요. 앞쪽에 있는 메인 옵션들 위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컨디션만 간단하게 간략적으로 볼게요. 앞쪽에 보시면요, 뭐 버튼 까짐이라던가 그런 중요한 거, 빈 버튼 없어요. 가끔 우리 촬영하다 보면 빈 버튼들 막 있는 거 아시죠? 빈 버튼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맥스로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크루즈. 유일하게 빠져있는 옵션으로는 아마 어라운드 뷰가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까지는 선명하게 들어가 있지만 어라운드 뷰는 빠져있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시스트 라인까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 크루즈여서 스마트 옵션 추가는 다 하셨는데 어라운드 뷰는 왜 추가를 안 하셨을까? 뭐 운전을 잘 하셔서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맥스 크루즈는요, 옵션이 더 맥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시가잭이 무려 2개, 그리고 USB 포트가 하나 정도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챙겨주셨어요. 요것도 그대로 꽂으시면은 조금 더 많은 USB를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앞쪽에 있는 시트에 대한 편의 옵션입니다.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3단계로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면 여기 파킹 버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차가 적당히 센서를 찾아서 후진하십시오, 핸들을 어느 정도로 꺾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를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책자 커먼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게 책자와 보증서, 그러니까 취급 설명서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이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외관 그리고 실내 컨디션, 안에 옵션들 같이 함께 보셨는데요.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 꼽자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몰딩 쪽에 있는 스크래치 정도만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애초에 위쪽에 이 루프렉 위쪽에 루프 캐리어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 썬루프를 장착을 안 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위쪽에 썬루프는 빠져있는 모델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블루링크 SOS까지도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아마 이 산타페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옵션 크기 면에서는 그 차이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기 면에서는 산타페가 훨씬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활용성 면에서는 아마 이 친구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차량 맥스 크루즈를 같이 함께 봤습니다. 정말 크기도 맥스, 옵션도 맥스, 그야말로 맥스 크루즈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2016년 9월에 4만 킬로, 플러스 1인 신조, 플러스 깨끗한 관리, 플러스 파이니스트 트림까지 더 이상 더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100만 원 상당의 루프 캐리어까지 같이 드리니까요. 그냥 나는 여행 가려고 SUV를 찾는다, 휴가 가려고 SUV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차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 크루즈가 궁금하다 혹은 3일 반품 기획 동안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총 3일간 시승이 가능합니다. 희망하신다면 유료 상품으로 최장 14일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이번 휴가철 맞춰서 타보신 다음에 그 다음 결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장담하는데 위쪽에 있는 저 루프 캐리어 때문에 이 수납력에 반해서 아마 반품은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JMTV 김치원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